자, 달마시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두 번째 방송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학원생 한 분을 모시고 대학원 생활이 왜 족같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대학원생이 노동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에 방송한 날 아침에, 방송하기 전이죠. 연세대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연세이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이제 교수한테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그런, 던지는냐 이제 배송하는 그런 테러가 있어가지고 교수가 이제 2도 화상을 입고, 2도 화상이 아니죠. 전치 2주 부상인가를 입고, 아무튼 죽진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이제 어, 그 다음부터 전국의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쩔쩔맸다, 잠시 동안이나마 쩔쩔맸다, 막 그런 소식을 들었었는데, 뭐 내가 그게 걔가 잘했다고 내가 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JTBC 오늘 뉴스 들으면서 대학원생 부조리에 대해서 취재했다고요? 그게 아마 그 연세대 관련한 이야기, 연세대에서 아마 시발된 이야기겠죠, 그죠? 뭐 부조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도 없지만은 사실 얘기하려 그러면은, 근데 그 아무튼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노동자성에 대해서 대학원생이 좀 부려먹히는데 노동자 취급을 전혀 못 받고 있다. 그 돈도 너무 못 받고, 아무튼 소모품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었는데, 오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 논문가로 책이, 나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조선일보였나? 한국일보였나? 조선일보 싶다.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뭐 교수들끼리 논문 표절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학원생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 속에. 예. 대학원생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교수들이 논문을 쓴다. 그거는 교수들이 교수가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대가리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는 뭐 그런, 그러니까 한 분을 초청해서 인터뷰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는 이야기 방송인데, 지난주에는 노동자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대학원생입니다. 사실 뭐 대학원생들 이야기만 들으려고 내가 이 방송을 기획한 건 아닌데, 워낙 주변에 대학원생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 이후로 뭔가 제보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제보해주신 분들 이제 인터뷰해서 대학원생이 이제 산학협력이라 그러죠. 산학협력, 그러니까 연구사업 아니면 용역사업 그런 데서 어떻게 이제 이용되고 있는지, 뭐 아니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부려먹히고 있는지, 어떤 역할인지, 그리고 산학협력이라는 사업 구조가 어떻게 기형적인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얘기로 아마 찾아올 건데, 다음 주 소진 잘 모르겠고, 뭐 님들이 다 제보해 주시겠죠. 나는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잠시만요. 사실 저 이분 목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음성 필터를 쓰셈. 얘기해봐요. 말해보세요. 이 양반도 왜 안 되노 이거? 얘기 하나도 안 들리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방송 사고네요. 잠시만요. 용역으로 하니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생각이 납니까? 예, 제가 켰거든요. 아니 왜 연결이 안 돼? 이 양반은 왜 연결이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왜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쓰시네. 예. 자, 이제 잘 아무튼 들리세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아무 얘기나 좀 더 해보세요. 예. 아, 방송으로 하니까 참 좀 주변 떨리네요. 주변에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 방송이에요. 아, 그럼 그 소리를 꺼주세요. 예, 예, 껐습니다, 방금. 예, 예, 그 소리를 꺼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예. 그 보자. 대충 어디에 그러니까 어떤 전공하셨고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 다니셨고 뭐 그런 얘기들을 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학적이 어떻게 되시고 그런 얘기들을. 아, 네. 저는 지금 석사 수료 상태고요. 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 다녔습니다. 부산이요. 그리고, 네, 네, 부산이요. 네, 부산에 이제 대학이 1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 다녔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대학원생으로서 뭐 1년은 진짜 나름 바쁘게 살았다고 잡을 수 있고 뭐 그 후반부는 거의 뭐 몸팽이처럼 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예, 어, 내가 제이라 그럴게요. 제이 선생님이라 그럴게요. 제이 네, 선생님하고는 그 용역 사업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학원 있는 동안 어떤 사업들에 대략 참여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대학원에 있으면서 그 저희 전공 관련된 용역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을 두 개인가 있고 그 네,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그때 대학원 우리 대학원에 대한 뭐 감사가 올 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 학교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세 개 하셨다고요? 예, 1년 동안 3개 했어요. 1년 동안 세 개 하셨다고요? 예, 예, 예. 그래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그 용역 사업이라는 게 예, 그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예, 아니면 이게 회사에서 일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고용돼서 일하는 형태나 아니면 뭐 도급 형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차이 나는 것은 네, 뭐, 뭐 원청 있고 하청 있고 간에 뭔가 바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인적 재산이다 보니까 그 바로 법인화해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학교가 산업협력단이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하거든요. 직접 원 계약을 맺어도 산업협력단을 거쳐서 이제 뭐 교수 측이라든가 뭐 일반 뭐 기업이라든가 연구원청이라든가 이렇게 맺어요. 근데 네, 맺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걸 맺어주는 거는 좋다 이건데 네, 그 각 이제 연구마다 아니면 거기서 원하는 그 회계 처리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네네, 어느 정도 좀 정형화돼 있고 일화돼 있으면 일하는 사람한테 다 편한데 네네네, 이게 따로 놀아요. 뭐 어디는 뭐 시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 어디는 민간인데 이건 이렇게 처리한다. 이래 되면 그러면 다 이제 아무리 용역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뭐 한 수백 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다 안 맞아서 일할 때마다 번거롭죠, 사실. 네. 가장 그 네네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 가장 그 근본적인 좀 제가 느꼈던 좀 빡침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라도 뭐 일반 회사하고 다른 게 굳이 따지자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문도리 연구 용역인데 네, 그 일반 이공계는 그냥 장비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막 그 연구 뭐 어떻게 이렇게 쓰겠다고 그 수당서라도 가지고 그걸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 구입에 이런 데 되게 좀 용이해요. 네, 근데 그 문도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일단 구입 안 되고 첫째로 네, 그리고 가장 애매한 건 프린트 뭐 네, 그 사무용품이면서 약간 돈값이 나가는 것들 있죠. 네네네, 거기에 좀 그냥 뭐 볼 수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 잘못 쓰면은 뭐 예산 전용했다 해가지고 막 욕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네네,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약간 서류 조작 같은 것도 좀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직접 연루된 건 아닌데 좀 그런 데도 관여 있다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용처를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적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용품으로 처리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A4 박스를 10박스를 사왔다 해가지고 그 대금만큼을 프린터로 사온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원래는 있어야 돼야 할 때 뭐 솔직히 말해서 종이 소요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결제를 해놔서 이제 나중에 땡겨 바꾼다거나 그 나중에 실수해가지고 뭐 장부가 없으면 서로 이제 못 찾아가지고 개고생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네. 대학원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예. 일어나는 것들이네요. 예, 대학원 내에서 이런 일이 뭐 비단 저희 연구실뿐만이 아니고 뭐 사람이 많이 있던 연구실이든 적게 있는 연구실이든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아마 네네네. 적게 있는 연구실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위험이 더 노출돼 있을 거라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사실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은 이 산학협력, 그러니까 교수들의 연구 성과 이 부분이 옛날에는 교수들한테 별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교수는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영양평가 거의 뭐 주요 성과 지표가 되면서 교수들이 이제 가장 민감해진 아젠다로 부상하게 돼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연구 용역에 대한 그 용역을 따오니 뭐 많이 해가지고 성과가 갈리니까 돈을 차액을 준다니까는 그래서 이제 많이 따오는데 그 연구 용역 많이 따오면 뭐가 힘들으시냐면 학교 측에서는 교직원 수는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연구 네. 용역은 많이 있지. 그러면 나중 되면 그 업무가 도리어 이제 메서도 그러니까 개꼬리가 개 몸통을 긋는 것처럼 그 행정 절차가 도리어 뭐라 해야지 많아지면 여보세요? 학교 업무가 마비되는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와이파이 안 쓰시고 3G 쓰십니까? 아니요 지금 와이파이인데 진짜 들리세요? 좀 끊기긴 하는데 아무튼 예,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예, 예. 그 산업협력단이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밤 11시 퇴근한 게 일반사였고 네. 그 다음에 소위 말 공밀레가 하죠. 갈리는 거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거의 한두 달씩 막 멤버십 바뀌고 조직이 한번 저희 학교는 건물을 한번 옮겼었는데 그때 한번 조직이 한번 한 40명씩 바뀌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골산무관됐어요, 사실. 예, 예. 댓글 사, 보니까 산학이 11시라는데 예, 실제로 11시에 퇴근 제가 한 거 봤습니다. 예. 산학협력단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산업협력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학교에 약간 비공식적, 공식적인 약간 돈 창구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용역을 따오면 네. 그 용역 대응 자금이라던가 예산 설정이라던가 그리고 학교의 역량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연구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카바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연구에서 뭐 재반 사항이 일어났을 때 뭐 약간 대외 협력이랑 똑같죠. 교수들이 1대1로 원청이랑 바로 얘기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얘기들을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좀 약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게 주 목적인데 네. 이게 좀 약간 이게 약간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종이로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학교도 약간 디지털화가 좀 덜 되어서 좀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있는 기구긴 한데 아무튼 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충분하게 하지 예, 못한다. 충분하게 예,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필요 없는 기구는 아니고 필요한 기구인데 예, 아직 필요한 제대로 뭐 감독도 해야 전개를 못 하는 되고 뭐 그래야 될 테니까. 네. 네네 그러면은 원청이 있고 뭐 네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산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교수가 있고, 예, 사실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원청하고 교수 사이에 이제 계약인 거고, 예, 예. 그죠? 거기에 산단이 끼어, 일종의 뭐 도급 계약인 거죠, 그죠? 그 중간에 산단이 끼어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대학 그 교수가 이제 그걸 받아오면은 이제 일을 대학원생한테 시킨다. 네, 뭐 대학원생이랑 같이 원청이라 하든 뭐 우리끼리 하든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 사실 이게 돈이 가장 그건데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어디서 가장 그게 좀 문제가 되냐면 교수님들은 그 일에 그 일에 대해서 그 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원을 기여도라는 게 한국 있거든요. 네, 근데 교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100%에서 뭐 진짜 양심적으로 쓰면 80%고 대부분 100%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에 맞는 그 연구 용역비를 공식적인 공임이라 아주 쉽게 생각해서 그걸 다 네, 가져가요. 예. 근데 약간 뭐 교수는 나름 그 책임이 있으니까 공임을 가져가는 거에서 큰 그건 없어요.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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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여도가 아마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50을 아마 못 넘길 거거든요. 네, 특히 석사 재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페이퍼워크나 하고 보조일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깎여버리면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30% 정도를 채택받았는데 네, 네, 그냥 월 30 받기가 좀 애매해져. 원래는 그 연구 보조원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일 거예요. 그 네. 세계 지침에 보면 150까지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받는 돈 그런데 말이죠. 뭐 100만 네, 받는 그러니까 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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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식이 맥시멈이 100인데 여기서 기여도가 30% 40% 하면은 얼마겠어요? 한 달에 3, 뭐 40쯤 찍대야 된다. 예, 적으면 적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베이스는 이공계 베이스가 아니라 문돌이 베이스라서 이걸로 맹신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쯤 받았습니까? 뭐 본인이 실제로 얼마쯤 받았습니까? 저는 실제로 용역관마다 다 시기가 틀려가지고요. 네, 할 때마다 30만 원, 40만 원 좀 안 되게 아, 30만 원 받았습니다. 30만 원 받았고, 그리고 학교 용역은 진짜 이거 생각하면 욕이 진짜 알아서 나오는데, 네, 이게 약간 일회성,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최소화시키려는 예상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30만 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네. 달 30달 그냥 30이요. 토탈 해가지고, 이거를 한 두 달인가 그러니까 한 달에 받았는데, 30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전체에다가 30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한 개는 그랬다고, 예, 그랬습니다. 아니 뭐,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학교 용역이 진짜 완전 어이가 없던 거였는데 거기다가 그 모 처장 중에 한 그러니까 나름 네임 약간 지위 있는 사람이 뭐였냐면 네, 학생 연구위원도 아닌데 연구위원들을 장학금하는 교수들이더라고 제가 약간 터보였거든요 네. 영역으로는 그 돈 줘야 되나 이런 일까지 말라가지고 아 그땐 진짜 내가 대학원 입학 한 3, 4학기 했으면 아마 엎었을 거예요 진짜로 어 음, 1학기라 그냥 멋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아씨 막 참자고 됐는데 그렇죠 네. 그 30 받은 사업에서는 그러면 뭐 제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거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건데, 이제 대학원이 교육부에서 나름 감사가 와가지고 영양평가를 올해 2017년부로 받게 되는 사업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대학 자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있냐 한번 자기들,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들 6분 이제 회의 그 뭐냐 스케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는 코멘트 정리하고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네, 네, 중요한 네, 거는 대학원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 대학원이 들고 있는 로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로데이터를 한 10년치를 다 정리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외국인 학생 수가 뭐 몇 명이었는지 국적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뭐 그의 장학금 수혜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교수당 연인은 몇 명인지 각 학과별로 각 대학원 다 포함해서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갔는지 이런 거를 딱 요약적인 통계가 없고 그냥 시계열로 된 거를 다 이제 한두 페이지 정도를 요약 정리하는 게 제 주 업무였거든요.
네. 한 대강 한 4, 5만 페이지를 한 200페이지로 정리하는, 소팅하는 게 제 작업이었습니다. 네. 4만 페이지를 4만 페이지를 이제 200페이지 정리하는 게 30만 원. 음. 그러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1학기 때는 가뜩이나 뭐 좀 적응한다 좀 정신이 없는데 네. 그걸 하필 1학기에 맡아가지고 네. 뭐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는 비일비재했죠. 그 1학기 때. 출퇴근 시간이 대략 어땠어요? 뭐 일이 바빴을 것 같은데 그때는. 출퇴근 시간요? 네네네. 출근 시간은 9시가 교수님이 이제, 물론 저희 교수님은 출퇴근 시간 가지고 많이 뭐라 하시는 분은 아닌데, 에, 그래도 저희 에, 일에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네. 늦어도 9시에서 오자는 게 그거였거든요. 나름의 암묵적인 룰이었거든요. 네네네. 박사과장 선배가 6시 40분에 막 집에서 오고 이래가지고, 에, 에, 에. 그래서 그 쓰레기네 출근하고, 그게. 네네네. 아니, 쓰레기라기보다는 그 형 자체 성격이 좀 워낙, 뭐랄까, 아니 지가 일찍 너무, 오면 다른 사람도 눈치 보인다는 걸 알면서 그러는 거. 뭐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네네. 예. 네, 그게 중요한 건 네, 아니고. 예, 퇴근은, 이거 사실 학교 운영이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다 한 게 아니라 저만 네. 했거든요. 네.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한 6시 되면 교수님이 퇴근하시고, 우리끼리 좀 공부하다가, 그 형님도 이제 9시 되면 집에 가고, 나는 이제 요일 때문에, 네. 이제 10시, 11시는 기본이고, 새벽 1, 2시, 뭐 이렇게 했죠. 기본이 평균, 음. 갑자기 이 용역에 대한 위원장 분 공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나는 특별한 코멘트나 요구사항이 더 있으면, 네. 뭐, 거의 뭐 새벽 3, 4시는 뭐, 그래, 했죠. 나도 다른 과업이 있는 사람이니 그걸 다 맞추고 하려면은, 네. 아니 그렇게 하고 그러면 30 받고.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제가 말씀드린 교수 6분들 있잖아요. 여섯 네. 분들이 코멘트를 하는데, 뭐, 코멘트 해봐야, 뭐, 많이 열심히 해주면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 해주는 거는 한 3번, 4번 했는데, 네네. 해봐야 를 짧게 해주면 그냥 뭐 괜찮은 뭐 이래서 이러하면서 한 한두 페이지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 10페이지. 네. 응? 하고 그분도 짧게 받았지만 저보다 두 배 받았거든요. 60 받았거든요. 네. 아, 참 고생이 여보세요? 많으시다. 네,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도 뭐 겨우 준이 아니 원래는 대학원 그 뭐냐 행정 친구 짬바라 그래야 되나? 대학원장님이랑 바로 같이 소통하시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대학 원장이라고 있어요 직함이. 네네네. 예, 그분이 저한테 고생 많이 2주를 고생 많이 하신다고 네. 뭐 그래서 뭐 좀 많이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말이 나중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뭐 다른 그 처장한테 이상하게 말이 돼가지고 뭐 학생 돈 주대나 이런 식으로 말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멘붕이 왔죠 진짜 말 뭐라고 그대로. 뭐라고 얘기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학생은 네. 위원도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어시스턴스 보조 업무를 한 건데 네. 이 돈을 주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모 처장이에요. 제가 그거 말을 못 하겠고. 아, 예. 자기들은 숨만 쉬는데 돈을 왜 그렇게 받나? 월급은 왜 그렇게 받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열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게 또 있었는데 그때도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했거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해하셨었나요? 어떻게 네. 이야기 됐냐. 네네네. 어, 제가 이제 이 인연 가지고 학교에 예산심의위원회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이 예산심의위원회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등록금 얼마 정하고 내년에 그리고 학교 예산 얼마인지 다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가 대학원 대표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대학원 학생회가 없는 시점에서 일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대학원생 대부분 인식들이 이연마고 가지가 이런 분위기라서 네. 뭐 적당히 구할 사람도 없고 그냥 부탁해가지고 그냥 뭐 알겠다 한번 회의 참석하는 거 뭐 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이때 진짜 그것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대학원 장학생
기금이 있어요. 네. 풀타임 장학생, 풀타임 학생들 이제 뭐돈 얼마 지원해 주는 건데, 네네네네. 사실 예산을 얼마를 따를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제일 따르기 쉽거든요. 어. 네. 근데 이거를 뭐 따르는 건 그래 좋다 이거예요. 학교가 어려우면은 뭐 좀 따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너무 심하게 자른 거야. 한 절반씩 자르는 거예요. 매년마다. 네. 그러니까 한 제가 이제 나갔을 때 3, 네. 4학기 했을 때는 4분의 1까지 줄어들었는데, 아니,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때 이가 동일한 이 노목사님께서 그 다른 학교랑 비교 분석해가지고 대학원생 연구 경력 없으면은 돈 줘야 되냐 이런 소리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했냐면, 아니 대학 교수들이랑 가장 곁에서 협업하는 사람들이 대학원생이고 제일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로고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교육위원들 다 인제 그래 얘기했거든요. 네. 저희 네네. 뭐 아버지 뻘 된 사람한테 그냥 막 그냥 뭐 욕 빼곤 네, 전자는 말로 좋습니다. 뭐 그거는 그럼 그렇다 치고 네. 음 그 댓글 대학원생의 보니까 네? 네. 아니, 아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아, 보니까는 이제 댓글 보니까 산업협력 지원금이 뭐 큰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산업협력 지원금이 있잖아요. 대응 자금만 해도 몇백억 수준 됩니다. 저희 학교도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닌데 네. 산업협력 3단 총 예산이 40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자금이 한 100억이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약간 이게 이 산단이 약간 사금고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산단 역할이요? 지원금이 약간 사금고.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는 그 교육부에서 받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네네. 받는 예산을 솔직히 빠듯하거든요. 생긴 네. 때는. 우리 학교는 더 약간 사정이 더 빠듯한 상황인데 네. 뭐 그렇게 못하면 예산 여보세요? 문제가 빠, 있잖아요. 빠듯한 여보세요? 데부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빠듯한 데부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아,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교육부 예산으로만 사실 빠듯해서 네. 이제 이런 3단 연구 활동이 왕성한 데일수록 이제 약간 돈이 더 재정이 더 윤택해지는 거죠. 예. 네네네. 그래서 학교가 이 3단이 약간 사금고 같은 그러니까 아, 네네네. 예, 돈을 예를 들어 급하면 또 땡겨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유일한 소통 창구예요. 왜냐하면 그 대학교가 유명해서 뭐 저기 기부금이 많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기부가 없는 대다수 대학교들은 유일한 그게 연구 3단 산업협력단 이런 쪽이거든요. 예. 네. 사립대는 물론 등록금으로 재원마련을 많이 하겠지만 돈 없는 국민대들은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예. 산단에서 돈을 땡겨 쓰기도 하고 뭐 그런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뭐냐 저기 예산처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좀 빠삭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많이 보죠. 이것 때문에 처장들 가지고 알력 다툼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산단이라는 게 사실 이제 생기면서 교수들이 원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사업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생기던 예를 들면 부존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감해진 것도 있을 텐데 네네. 근데 반대로 이제 산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수들은 그렇다 치고 이번엔 학교가 이제 산단 쪽에 돈을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사례도 아름아름 나왔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을 아까 이제 우리가 먼저 얘기할 때 성과주의하고 결과주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 그 학교라는 곳이 성과주의랑 그 네, 결과주의로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느 세월부터 그냥 교수도 뭐 학교라는 직장에 있는 그냥 직원으로 된 것 같아요. 그 네, 인식이란 게 물론 교수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게 많죠.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도 자기 맘대로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안식년 대해서는 좀 약간 긍정론자인데 네, 네, 예, 네,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는 저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비 착복을 뭐 몇 억씩 해먹었니 이런 약간 언론적인 것도 있으니까 네, 점차 교수들의 옛날에 지위를 많이 스스로 잃어버린 결과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약간 그런 정부의 R&D 정책 그 약간 이런 그 정부 아래 딸 정책을 보면 네, 네, 대부분 결과를 안 내면 예산을 안 주는 형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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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 대학원 상단이나 이런 연구의 원청이나 연구 수요 자체가 네, 사실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관이 주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주도가. 뭐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 연구가 잘 된, 연구 환경 좋은 미국도 네, 그다 관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정부의 갑질, 네, 그게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그리고 대학원 교육 행정 자체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말했듯이 공밀레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마다 전문성이 계속 안 쌓여지고 그냥 필요하면 돌려 쓰는 이런 개념밖에 안 되고. 네. 어쩌나 그러면 국가도 개입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개입이 있고, 네. 학교 본부도 최근, 결국에는 산단에 대입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구조를 결정하는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제 요인들을 구성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네. 원청이나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뭐 학교 본부나 아니면 교수나 대학원생이나 이렇게 다섯 가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중에 네. 이제 교수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사실 큰 그런 구조에서는 큰 역할이 사실 없어요. 예.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네, 근데 교수들 약간 개인 역량으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교수도 이제는 특히 국립대 교수들은 그냥 하나의 직원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교수들이 뭐 이건 제기해봐야 뭐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과정을 일원화한다거나 아까 말한 회계가 다 지들 멋대로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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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대학원이나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를 한다거나 네. 교수 아니면 좀 약간 이 돌아가는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해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론적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뭐 문돌이니까 이해합니다. 뭐 저도 문돌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러면은 교수들의 역할은 뭐 그렇다고 치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오가는 거는 학교 본부하고 원청 사이 혹은 뭐 교수한테도 조금 오는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뭐 사실 대학원생들이니까 산업협력단 직원들은 아마 그 사이에서 중개해주고 그런 역할들 할 테니까 연구사업 자체 그러니까 이제 연구사업 자체 이제 당사에 대한 그 실무는 대학원생들이 다 처리하는데 대학원생들은 거기서 이제 온갖 지저분한 실무를 이제 다 처리하면 관행적으로 다 처리하면서도 이제 정당한 대가도 못 받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제 좀 옛날에는 그게 진짜 심해가지고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런데 인식을 좀 해서 좀 그 업무의 분장대에서 네, 최대한 대학원생한테 부담을 줄이려고는 하고는 있으나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뭐 확실히 뭐 개선됐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네. 음, 외부 필진 이야기도 아까 잠깐 좀 해주셨는데 거기 얘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겠어요? 막 사업에서 이제 외부 필진을 아, 기획하거나. 네. 그 제가 용역을 한 그 돈이 제일 크던 게 네. 3천만, 여보세요? 3천만 원이거든요. 아, 여보세요?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네. 제가 연구 용역 같은 거 중에서 네. 제일 큰 돈 단위가 3천만 원짜리였거든요. 네네네. 문돌이 입장에서는 뭐 3천만 원이 돈인가 싶긴 한데, 문돌 네네. 나름 뭐큰 액수이거든요. 3천만 원짜리인데, 여기에 외부 자문이 들어왔어요. 네. 국책부소 뭐 책임 연구급이 아니라 연구부장급이었나? 나름 지위 있는 분이 자문을 들어왔는데, 네네네. 저희가 우리가 부산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서울 출신인 거예요. 네네네. 직장이 다. 그러니까 이제 출장을 자주 와야 되잖아요. 에? 에?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뭐 3천만 원 그 그 뭐냐 예산 중에서 뭐 비행기 교통료 다 지급해드리고 하는데 네네네. 아무료를 항상 이제 드려요. 원래 그게 책정이 돼 있어요. 막 5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분이 좀 뒷돈은 아닌데 네. 교수한테 따로 이제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적다. 그래가지고 예, 네네네. 적다고 그러니까 항공료랑 그 공식적으로 주는 비용이 작다고 맨날 왔다 갔다 했나 불평불만을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넣어서 했나 봐요. 그 돈이 실제로 그 비행기 값보다 예를 들면 뭐 덜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비행기값 예. 예, 다 주고 그다음에 적시되어 있는 자문료 5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식사 같은 거 있으면 식대 다 넣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해줄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 새끼는 이제 한 달에 몇 번 와가지고 이제 그 월에 50만 원씩 받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한 달에 몇 번도 아니에요. 그냥 2주에 한 번인가? 응, 한 달에 두 번쯤 오네. 네, 한 두세 번 달에, 정도. 야, 한 달에 두세 번 와가지고 50만 원이면 씨발 나도 하겠다. 씨.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50은 참고로 교통비 제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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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예. 개새끼네. 그, 예.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솔직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공이니까 말 그대로 네. 하면 좋은 거기서 그래 알파를 요걸 할때 쳐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예, 있으면 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네. 예, 근데 이거를 집요하게 우리 그 지도교사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는 솔직히 그 돈이 많을수록 저 같은 사람한테 돈이 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영국인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가 제가 알기로 개인 돈을 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모 분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어이가 없죠, 진짜. 예, 아무리 딴 데서는 뭐 개버릇 안 묻는다고 개버릇 해도 아닌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한다는 거는 그때 이후로 저도 뭐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만 교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 플러스 알파라는 거를 연구비에서 지출한다고 치면 네, 그러면은 허위로 이제 그걸 적어야겠네요. 사용처를. 그러니까 그거를 못 쓰니까 제가 알기로 교수가 자기 받은 돈을 줬다고는 제가 모분한테 들었어요. 그 저희 당연히 음, 윗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알파를 줬다고 만약에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 했으면은 아마 예산 전용했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 네네. 당연히 그렇겠죠, 아마. 네네. 그럼 그분은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뭐 조언을 해줬습니까? 네, 자기 역할을 좀 했습니까? 그냥 이건 아, 따로 궁금한 건데. 네. 물론 자문료를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가 기계 툴을 돌려가지고 결과 이렇게 냈다. 그래서 내 결론은 뭐 이렇다. 그냥 돈값을 과연 했냐고 좀 의심스러운 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종 교정 교율은 다 저희가 있거든요. 예. 네네네. 이제 저 같은 이제 짬밥 없는 애들 말고 좀 짬 있는 약간 포닥 같은, 공대로 치면 포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데, 저희도 그 박사 수료하신, 강사하시면서 이제 교수 임용 약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일 고생했죠. 아유, 그 나이 먹고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럽다. 사실은 저희 무실 좀, 이 박사 수료생이 별로 없어요. 뭐, 예. 박사, 예, 2명 있고, 그때는 박사 과정 1명 있고, 약간 단조로운, 노릇치고는 많은데, 그래도 공대치고는 단조로운 형태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삼, 뭐, 영수증 처리하거나 그런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영수증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쪽에서는 그 우선 이제 가장 연구 예산을 짤 때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부가세 부분을 원래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부가세 부분을 그냥 같이 계산해서 같이 상계해서 넣어버리면 이것도 예산 착복이거든요. 그래서 네. 10%를 그러니까,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10%를 이미 까고 시작해요. 사실적으로 네네네. 말이 네. 원래 돈 2,7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좀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 아까 말한 그 예산 용도에 따라서 용처에 따라서 프린터가 되고 안 되고 갈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프린터를 저희 프린터가 너무 안 돼서 구비하기 위해서 약간 조작 아닌 조작을 불법 아닌 편법을 할 때도 있고, 음, 네. 솔직히 좀 억울하죠. 이런 데 가지고 뭐 연구비 착취하면 좀 솔직히 좀 기분 나쁘고, 말 네. 그대로 좀 행정적인, 좀 회계적인 좀 약간 에러인데, 그럼,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출판물을 내놓다 보니까 네. 복사집이라는 게 약간 커뮤니티 잘 돼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복사집이랑 그 약간 수의계약 저희 암묵적인 계약을 맺는데 당연히 네. 대단히 하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하다 보니까 장부를 미리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장부가 안 맞거나 아니면 이거 했는데 저거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원 시험 담당 대학원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해지죠. 사실 저희 연구실도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400만 원을 돈을 미리 땡겨서 한 곳에 몰빵해줬는데 그 네네네. 복사 근데 복사는 뭐를 했는데 뭐 얼마 쓰는지에 대한 용처를 저희 선배들 때부터 기록한 게 기록 안 했거든요. 제가 올 때 그 문제가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용역 계약건으로 이 돈을 지급해드려 이렇게 신규를 줬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자고 교수가 나름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뭐 정리되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관행으로 하면서 약간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투명하게 되면은 다 되는 문제인데 불투명해서 문제가 된 거고. 하긴 뭐, 그, 복사 하나, 한 장 할 때마다 뭐 다 영수증 끊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건 현실적인 사실 문제니까. 네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한번 할 때마다 대강 저희가 A4로 얼마를 쓰는지 제가 좀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판물은 출판물대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나름 자료 열람 회람용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착수 보고에 무슨 보고에 하면서 쓰는 거 다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용역을 할 때마다 A4 한 20박스는 쓰는 것 같거든요. 최소. 네. 아마 조금 더 규모 큰 거 하면은 더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건별로 다 정리를 하면 아마 업무가 마비될 거예요. 하라는 연구는 못 하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그게 처리가 또 그것 때문에 편법 쪽으로 하게 되고, 그게 또 발각되면 또 골치 아파지고. 그래서 뭐 저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하고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가 가끔씩 교수들이 연구비 착복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 나오는데 뭐 월급 통장 뭐 따로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건 완전 하면 안 될 짓인 것 같고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착복했다는데 아니 사실 국립대 정교수나 부교수 월급이 연봉으로 하면 한 평균이 한 7, 8천 넘어갈 건데 네. 자기 반도 안 되는 돈을 아니 그 한 번 그 다음에는 아마 퇴직금이며 되게 불이익이 올 건데 그럼 억 단위면 몰라도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어, 연구 용역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네. 뭐 아니 이하는 그냥 그렇게까지 첨 단위 보고 뭐 분개 어, 여보세요? 어, 돈이 급한 여보, 사람이 아니면, 네.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천만 단위 그렇게 할 짓도 아닌 것 같고 천만 단위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한 억 단위 가지고 좀 많이 벌어야 했으면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런 사람이 음, 진짜 그 소득 하늘로도 소득된 사람이거든요. 어, 음, 교수들이 생각보다 그러면은 뭘 착보하거나 그런 거는 많이 줄긴 했는데, 네네 가끔 이제 그래 똘끼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네네 음, 그런 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좁시나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주 얘기가 이제 그 지난주 얘기가 대학원생들의 노동자성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번 주 얘기에는 대학원생들이 이제 산학이나 그러니까 그 사업이나 아니면 뭐 연구 영역 같은 그런 사업에 이제 개입될 때 거기서 이 실무를 보게 될 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실무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것들을 개선하게 되면은 아마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관이 움직이게 되는 문제고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지난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꾸 그 소음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죠? 바람 소리밖에 없는데 지금은. 바람 소리인가? 뭐 아무튼 그러면은 그 지난주에 했던 거는 이제 일종의 대학에서의 관행 문제라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적인 것보다는 이제 일종의 그 교수하고 대학원생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교수하고 대학원생 사이의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원청 그다음에 교수 학교 본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문제를 네, 해결하려고 그러면 갈 길이 좀 많이 멀겠네요. 네, 구조적인 문제라서, 예, 예. 이거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좀 한동안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예,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뭐 여튼 간에 2주 동안 한 거를 뭐 마무리 짓는 건 좀 아닌데, 이제 대학원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대학원 그러면은 뭐 가면 안 되냐, 이런, 뭐, 못 갈고, 아니, 이렇게 얘기 될 것 같아서, 네. 나름대로 이제 뭐, 해명이라는 좀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조금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야? 어디 있어요? 그 씨발 그 대학원에 아니, 그래도 뭐, 그 나름, 교수하고 그 교수하고 눈 맞아고 대학원생하고 결혼하면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지 뭐. 그것도 좀 별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게 그나마 아름다운 이야기지. 아, 그러니까 이 대학원을 만약에 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꿀팁이라 해야 되나? 예, 뭐 이런 거 있으면, 잠깐 첨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랑 상관없는 용역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라 하더라도 조건 등을 음, 확인해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용역 사업을 하면 석사들은 자료를 찾는 것보다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것마저 절반 먹고 가거든요. 다시요. 그리고 그 말이 끊겼어요. 네네 용역 사업을 하거나 뭐 과제를 하거나 뭐에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특히 용역 사업을 하면 이제 석사 과정은 자료를 찾는 것보다 기존 문헌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요약 정리만 해서 보고 형식으로 하는 것도 절반을 먹고 가요. 점수 따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자료를 찾는 거를 좋아하거나 좀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교차 검증은 꼭 해라고 제가 조언드리고 싶어요. 예, 역사학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교차 검증을 하면서 이 자료는 이런 인과성이 있고 또 이런 역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수한테 코멘트 달아버리면 아마 그 교수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네. 네, 그럼 당연히 풍성해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용역마다 약간 좀 관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 민간이 끼어 있거나 같은 주제라도
성격이 달라야 될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뉘앙스라도 뭐 부정적인 성향, 뭐 긍정적인 성향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달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문장을 쓰는 방법을 훈련하는 게 저는 좀 시간이 좀 드는 건데, 그래도 시간이 있으시면 꼭 해봐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청와대 연설 비서관 했던 뭐 강원국이나 윤태영 분께서 쓴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대통령의 보고서, 대통령의 글쓰기, 대통령 보고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석사 과정은 자기 학문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자기 학문이 뭐 다른 분야 연계돼 있으면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 연구 영역을 넓히는 것이 자기 연구를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입니까? 뭐 더 길면 너무 오래 한 거니까. 이게 별로 뭐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아무튼 네.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 네. 좋습니다. 뭐 그 대학원 오셔도 대학원 저도 한마디 하자면 대학원 오셔도 거기서 사람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건 좀 피상적인 관계적인 얘기였고 이번 주 얘기했던 건 좀 더 실무적인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아무튼 족같은 일들이 산재돼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기빨리고 가세요라고는 얘기하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요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이 선생님 오늘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닙니다. 덕분에 이제 산단이나 아니면 대학원이나 아니면 뭐 학교 사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요 보이스톡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번 주에는 산단, 원청, 교수, 대학원생, 대학 본부 뭐 이런 대 사이에서 얽힌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들으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조리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실 힘이 제일 없는 게 대학원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실무적인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일 많이 피보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들으시고 아까 그리고 제이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용역 같은 거 만약에 그러니까 대학원 나중에 들어가셔서 뭐 용역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이제 뭐 그런 아까 제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주위에서 이제 선택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고 괜히 엮였다가 뭐 두 달 피 터지기 일하고 30만 원 받고 뭐 그런 때는 그런 이제 피해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는 사실 그런 용역도 잘 없긴 한데 근데 그런 용역이 있으면은 사람들 개떼같이 붙어가지고 지 생활비 본다고 일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대학원 가면은 또 한 번쯤 겪게 될 거고 공대나 자연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방송 종료하는 걸 하고 다음 시간 아름다운 세상에는 뭘 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월요일이든 아마 화요일이든 공지하고 계속 요 시리즈는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못해요.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출근 안 하면 좀 게임 좀 더 하고 싶은데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